미시건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전공하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환경경영정책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탄소 중립 전도사였고요. 우리나라 ESG,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다양한 기업들 컨설팅하는 일을 했었고 ESG 프로토콜 만드는 일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모든 녹색 어젠다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클린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도 제가 이따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전략이라는 중국 공산당 군에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시간축을 공격한다는 발상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민족의 역사 왜곡을 통해 동북공정, 그리고 국가 체제 존복, 현재를 붕괴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과학기술과 국가 엔진을 붕괴시키면 미래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엔진을 붕괴시키는 개념이 바로 이 녹색 사기,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고요. 완전히 다 사기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24가지 침공 전술, 이것이 국가 체제 존복을 위한 그 안에 뿌리가 바로 이 부정선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후정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녹색 사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책이 기후정음이고요. 그 다음에 24가지 침공 전술을 하나하나 사례별로 정리해놓은 책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기후정음은 작년 9월, 중국 가면은 이번 2월에 나와서 교보에서 다 베스트셀러 도서로 선정이 됐고,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그 과학자분들, 학자분들이 쓰신 이 두 주제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일반 대중들, 특히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시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이따가 쓱 보시면 어린 친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에게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후과학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래는 기존의 강의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있을 만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녹색 사기의 돈의 종착지가 결국엔 중국이다. 제가 컨설팅 펌에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는데 돈의 종착지가 중국이라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자본과 규제 담론으로 세계를 압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이 녹색 어젠다 또한 중국의 초안전 전략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중국 초안전을 공부를 했고요. 그 하나하나 24가지 전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홍콩과 대만이 어떤 식으로 공산화가 진행이 됐고 홍콩은 어떻게 공산화가 끝났는지, 그 다음에 24가지 전술을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에 어떤 식으로 침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침공을 위한 한반도의 수상한 연결고리와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산 삭감 하나하나를 분석해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1941년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라는 두 번째 책의 개념으로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건데 한국의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150년 전 대한제국과 똑같더라 라는 건데, 한반도의 주변에 150년 전에는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있었고 당시 패권국이었던 대영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친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해상 패권이 완전히 영국에게 뺏긴 러시아가 군사물자를 볼라디보스톡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결국에 육로를 통해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시베리아 철도를 착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는 순간 한반도까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위협받는 곳이 일본 제국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 스스로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은 한반도서부터 이 러시아 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을 갖고 싶었지만 청나라가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배상금과 그 당시 대영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지원을 합하면 일본 그 당시 GDP의 7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96년에 아가파천이 일어나면서 대영제국은 안 되겠다, 러시아 제국까지 토벌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본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에 완성이 되면서 이제 군사물자가 오기 시작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영제국과 일본 제국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도 승리하면서 5년 만에 한일 합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25년 동안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외교적 패착이었다. 결국에 대한제국이 러시아, 도전국이었던 러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패권국으로부터 눈밖에 나면서 이 동아시아권에 대한 관리국을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 것이다. 라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패권국인 미국의 친미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전국인 친중 정책을 계속해서 감행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눈밖에 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나가야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 자, 그러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 반환이 되면서 20년 만에 완전히 자유는 빼앗겼죠. 자, 그리고 정치와 언론과 경제, 안보 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공산화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또한 중국의 수출 의존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유학생 포섭 작전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통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이 순서별로 가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해오는 전략과 굉장히 비슷하게 오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북공정, 실제로 백제까지 편이 끝났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이미 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조선까지 오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편입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저도 얼마 전에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은 문화일까 위장일까? 지금 미국은 차이나타운 거의 다 폐쇄 조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차이나타운 전부 다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학원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근데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공자학원 이거 다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책을 쓰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공자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리고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